대부분의 콜드브루는 실온의 물을 사용해서 방치되기 때문인데요. 일부 업체의 콜드브루 기준치에 92배가 넘는 세균이 나와서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특정 성분들이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콜드브루는 영양가도 없는 맹물이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커피는 대한민국 직장인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통하는 단어가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로 얼죽아인데요.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쳐도 덜덜 떨리는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출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하루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이제 한국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혈중 카페인 농도를 맞추거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합법적인 링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에 가서 차가운 음료를 고를 때 메뉴판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적혀 있고 한쪽에는 콜드브루가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차가운 커피니까 똑같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콜드브루가 뭔가 병에 담겨 있고 이름도 좀 멋있으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커피는 태어난 방식부터 아예 다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더치커피, 콜드브루 커피라고 하죠. 다양한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과연 어떤 차가운 커피를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족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카페에 가면 어떤 곳은 더치커피, 또 어떤 곳은 콜드브루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커피는 완전히 같은 커피입니다.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차가운 물로 우려낸다는 뜻의 직관적인 영어 단어라서 영어권에서는 더치커피라는 말 자체를 거의 안 쓴다고 해요. 그럼 더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과거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식민지에서 커피를 들고 유럽으로 긴 항해를 떠날 때 흔들리는 배 안에서 뜨거운 불을 써서 커피를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간신히 생각해낸 방식이 찬물에 커피를 붓고 장시간 우려서 마셨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식을 일본인들이 들여와서 더치커피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이나 상온의 물로 짧게는 4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천히 우려내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고압에 머신해서 30초 만에 쫙 뽑아낸 뜨거운 원액에 차가운 물과 얼음을 부어서 급격하게 식힌 커피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온도의 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추출했는가 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커피의 운명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건강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교는 바로 항산화 효과인데요. 우리가 커피를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세포가 늙는다는 건 곧 세포가 산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콜드브루랑 아이스커피 중에 어느 쪽에 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콜드브루가 더 오래 천천히 내렸으니까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커피의 항산화력을 정밀하게 측정해 본 결과 놀랍게도 뜨거운 물로 추출한 아이스커피, 즉 핫커피의 압승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수치를 보면 핫커피는 항산화력이 약 18에서 20 정도가 나온 반면에 콜드브루는 13에서 17 정도에 그치면서 핫커피 쪽이 무려 50% 정도나 더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커피콩은 아주 단단한 섬유질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운 물로는 이 단단한 조직을 뚫고 깊숙이 숨어있는 성분들을 끄집어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커피콩을 통과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수용성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녹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함께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만약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심장마비, 당뇨병 예방 같은 진짜 건강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뜨겁게 내려서 얼음에 부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콜드브루는 영양가도 없는 맹물이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콜드브루가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장해주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중에 커피만 마시면 유독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단순히 커피가 산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특정 성분들이 위산을 과도하게 뿜어내도록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커피콩 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녀석이 열을 받아서 분해되면서 기나산과 카페인산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얘네들이 바로 우리 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신맛과 쓴맛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맛을 덮으려고 우유를 붓거나 설탕 시럽을 듬뿍 넣게 되는 거죠. 차가운 물에서 조용히 우려내는 콜드브루는 어떨까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찌르는 듯한 산성 화합물이나 과도한 기름,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물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실제로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위를 자극하는 실질적인 산성물질의 총량이 핫커피 쪽이 콜드브루 쪽보다 최대 50%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 콜드브루가 위장에 훨씬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죠. 하버드 보건대학의 프랭크 후 교수는 콜드브루는 쓴맛이 적고 그리고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크림이나 설탕을 넣고 싶은 유혹을 확 줄여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다이어트 중이라 블랙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쓴맛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분들에게는 콜드브루는 그야말로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콜드브루가 무조건 좋은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또 아닌데요. 여기서 제가 바리스타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콜드브루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카페인 폭탄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파는 원두 커피 36종의 카페인을 직접 검사해 본 결과 아메리카노의 한 잔 평균 카페인이 125mg인 것에 비해서 콜드브루는 한 잔에 무려 212mg이나 된다고 해요. 이거는 유명한 에너지 음료 4캔을 한 번에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콜드브루가 카페인이 높은 이유가 12시간이나 24시간 동안 물에 오래 담가둬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여기서 바리스타로서 팩트체크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찬물에서 카페인이 빠져나오는 시간은 딱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상 하루 종일 담가둔다고 해서 카페인이 무한정 더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카페인 폭탄 수준으로 나오느냐? 바로 애초에 콜드브루 내릴 때 들어가는 원두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진한 콜드브루 원액을 뽑기 위해서는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많은 커피가루를 넣고 우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카페인의 총량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찬물로 우린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덜컥 드셨다가는 하루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방에 섭취하게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으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식중독과 위생 문제인데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일반 커피는 최소 90도 이상의 물이 통과하면서 자체로 한번 살균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콜드브루는 실온의 물을 사용해서 하루 종일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체리힐 커피라는 회사의 니트로 콜드브루가 대량 리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정 온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도 조사해보니 일부 업체의 콜드브루 기준치에 92배가 넘는 세균이 나와서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훌륭한 제조사들도 많지만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무런 밀폐장치 없이 그냥 병에 덜렁 담아서 하루 종일 상온에 우려내는 콜드브루가 있다면 특히 여름철에는 섭취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조금 무겁고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최근 읽은 책에서 발견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가운 커피와 뜨거운 커피의 차이가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을 넘어서 우리의 성격과 대인관계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존 바그 심리학 교수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들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들게 한 다음에 낯선 사람의 성격을 평가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던 게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들보다 상대를 훨씬 더 너그럽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대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실험 보상으로 받은 선물을 자기 자신보다 친구를 위해 선택하는 이타적인 행동도 훨씬 많이 보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흔히 냉철한 판단, 따뜻한 마음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존 바그 교수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간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서 우리 손끝에 전해지는 물리적인 따뜻함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따뜻함의 스위치를 탁 켜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만약 처음 나가는 소개팅 자리이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혹은 잔뜩 화가 난 연인을 화를 풀어주는 그런 자리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상대방에게 살포시 쥐어주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그 핫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 여러분을
아주 관대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렇게 커피의 온도가 우리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재밌는 사실까지 알았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사실 커피라는 게 원두를 어느 정도로 볶는지, 볶은 원두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어떤 온도와 시간으로 추출을 하는지 정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맛과 성분이 미묘하게 계속 바뀌는 아주 예민한 음료거든요. 그래서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무조건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굳이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뜨거운 물이냐 차가운 물이냐 하는 아주 작은 추출 방식의 차이가 우리 몸에서는 꽤 흥미롭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서 노화 방지나 질병 예방 같은 커피의 유익한 효과를 꽉꽉 채우고 싶다면 뜨거운 물로 성분을 쫙 뽑아낸 다음 얼음을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고요. 반대로 나는 평소에 위장이 좀 예민해서 커피만 마시면 속이 쓰리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원한다면 위를 자극하는 성분이 덜 우러나온 콜드브루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앞서 팩트체크 해드린 것처럼 콜드브루를 고를 때에는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워낙 많아서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이 훌쩍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상온에서 추출하는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검증된 곳에서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한 잔이요 하고 외쳤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온도와 시간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과 건강의 비밀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무작정 차가운 커피를 고르기보다는 그날 내 몸 상태를 섬세하게 체크해서 나에게 딱 맞는 차가운 커피를 똑똑하게 고르시길 바랄게요. 커피바라의 유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